아니, 평소에 활동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인가요? 4년 전에 네.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간에 피곤함을 느껴 받게 된 간 검사. 과연 김민희의 간 건강은? 물혹이 있는 거예요. 물혹이 있는 거예요. 물혹이 있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자꾸 이게 얼굴이 약간 좀 낯빛이 달라져서 갔는데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었죠. 아 그때는. 어떻게 혹 있으면 어떻게 간에? 진짜 걱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걱정이야. 하여튼 그래서 지켜보자는 그 6개월이 정말 사람 피를 바짝바짝 말리더라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 조금 겁나긴 해요. 왜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으로 급성 간염이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간 수치가 3천까지 올라갔는데 3천 갑자기 올라갔어요. 녹화하다가 쓰러져갖고 바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주랑 열을 입원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서 오늘 좀 간 건강에 대해서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 그러니까 해독하는 기관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가공식품, 뭐 미세먼지, 뭐 독소,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결국 간을 거쳐야 해독이 되니까 간이 하는 일이 엄청 많겠죠. 근데 이런 간이 병이 들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한 번에 들어오는 양이 많은 독소가 뭔지 아세요? 양이 많고 양이 공기 많고요. 중에 있는 거 미세먼지 같은 그런 거 가장 아니에요? 많이 들어오는 아니, 독소. 간이에요. 입으로 들어오는 건. 지방 그 당.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주 왕국인데요. 술 남았으네. 실제로 진료를 볼 때도 너무 많은 술을 드셔가지고 간이 나빠진 환자들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면 이게 당긴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음주 뒤에 이것이 당기면 간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오, 뭘까? 이거 땡기는 게 음주 뒤에 뭘까? 뭘까요? 믹스 커피. 야 이거는 분명히 라면이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딱 국물이요. 네. 애주가로서 한마디 할게요. 갈 때까지 갔을 때 상황이잖아요. 갈 때까지는 이제- 음주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에 해장술이 당기면 해장술이 당기면 간이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성상실 맞아. 정답요. 해장술 갈게요. 네, 개인적으로 많이 틀릴 수 있는데요. 네. 네. 간과 관련해서 해독 기능과 관련해서 이게 땡긴다 할 때 이것은요. 네.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술 마신 뒤 이것이 당긴다? 단 음식입니다. 단 음식입니다. 음식이 단 거, 음주 뒤 단 것이 당기면 간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라는 얘기죠.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소화기 내과 교수 김도영 엄지 의견을 직접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음주 뒤 단 것이 당기면 간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 김도영 소화기내과 교수. 술을 아예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대부분 조금씩 하시죠. 네. 네. 많이 한 사람 있고요. 저 끝에요. 예. 아니야. 조금 많이. 네. 저도 술을 가끔 하는데요. 네. 원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복 혈당이 조금 높아서 평소에 단 거를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나서 다음 날에는 항상 물도 땡기고 또 단 걸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당신의 간이 해독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위험한 걸 모르고 우리는 그동안 당 좀 채워줘야지 하고서 먹어줬는데 위험해져 있는데 뭘 모르고 찍었는데. 네, 우리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 중에 한 90%가 이 간에서 해독이 되는데요. 이때 해독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당분가 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입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을 해독하려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꺼내서 자꾸 쓰다가 보면 그게 결국 혈액에서 포도당이 다 바닥이 나겠죠. 네, 그럼 이때부터 간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뇌가 부족한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 외부로부터 음식을 특히 단 것을 섭취해서 혈당을 올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너무 단 거가 많이 땡긴다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저희 이 몸의 장기 중에서 간이 제일 그 사이즈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서 원래 이렇게 큰 건가요? 맞습니다. 뭐 세포 수만 해도 3천억 개라고 하고 그 하는 일을 보면 네,
한일은 해독 기능도 있고 또 면역 기능도 있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거 영양소를 합성도 하고 분배도 하고 저장도 하고 또 피가 모자라면 피도 만들어내고 네, 대략 500개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간이 망가지면 네,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심지어 비만까지 걸리는 분들이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에 지속적으로 다량의 독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다 지치겠죠. 굳어갈 것 같아요. 활동을 안 하고. 네. 안 하고. 화면을 지쳐서. 보시면요. 정상간이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맨 왼쪽이 정상간으로 색깔도 불구스름하고 표면도 매끈하고 윤기도 이렇게 나고요. 하지만 독소에 장기간 노출된 간은 간 세포가 죽고 그 자리에 섬유 물질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화, 간경변. 그리고 간경변이 있는 간에서는 간암이 아주 잘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인 간 질환의 경과가 정상간에서 지방간 또는 간염, 그다음 간경변, 그다음 간암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술 끊어야 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든 드시지 않든 간 해독에 대해 신경을 좀 쓰시는 게 필요하고 꾸준하게 간에 대한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간이 해독을 못하고 독소는 계속 쌓여 있으면 결국 뭐 간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평소에 우리가 좀 미리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없습니까? 네, 아니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간도 우리 몸이 위험할 때는 신호를 보냅니다. 네. 이제 먼저 눈의 이 흰자 색상이 저렇게 노랗게 변하는 게 간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저희 친정 언니는요, 갑자기 이게 노랗다 못해 야광색이 되는 거예요. 약간 형광노랑. 형광노랑. 그래서 외계인. 바로 병원을 갔는데 그때 A형 간염 진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 기능이 나빠지면은 이 빌리루빈이라는 그 수치가 증가해서 우리 눈 흰자 위가 노랗게 변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또 이제 황달이라고 하는데 이 빌리루빈은 우리 몸의 적혈구가 그 제 역할을 다하고 소멸될 때 생기는 그 노란색 찌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 간에서 생성되는 우리가 왜 쓸개즙, 담즙 있죠? 이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는 건데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잘 안 만들어지고 결국 담즙을 통해서 이 대변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혈액 속에 쌓이다 보니까 눈 또는 이렇게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오른쪽 어깨 심한 통증이 있는 것도 간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깨 통증이 시간만 다녀와도 이게 들면은 그렇죠. 얼굴이 빠질 것 같은데. 약간 오십견처럼 있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쵸, 이게 이게 사실 간이 안에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이 간에 이 도달하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뇌에 올라가서 그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뇌는 신호를 하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뇌가 착각을 일으켜요. 네, 뇌의 착각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바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간은 어느 쪽에 있어요? 우리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횡경막 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상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뇌는 오른쪽 어깨 부위의 통증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프다 하면 일단은 정형외과 가서 근골격계 문제인지 관절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다 정상인데도 만성적으로 아프다 그러면은 반드시 간 관련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